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1대1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또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데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0여 개 국가 32개 국제기구가 1대1로 프로젝트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을 맞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국가와 민족을 떠난 그 방송 재밌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오늘도 한번 네. 떠나보시고 네. 네.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네. 그 1대1로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제 올해 딱 10년 됐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중앙아시아를 예. 거쳐서 하여튼 아프리카를 또 해상으로는 아프리카 네. 거쳐서 유럽으로 하여튼 연결을 그렇죠. 하자는 거잖아요. 예. 신실크로드. 예. 이 1대1로 사업으로 그럼 중국이 이룬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제가 이 1대1로 이 선을 알려드릴게요. 예. 두 개잖아요. 육상 실크로드, 예. 해상 실크로드 두 예. 개인데 육상은 중국 후州, 복주, 광동, 광저우? 예, 광저우 거기 복주 거기서 시작해서 베트남. 예. 지금 가는 나라들 잘 예. 들으셔야 돼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예. 말레이시아, 인도, 예. 스리랑카, 케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까지. 사실 네덜란드 로테르담 그 항구가 전체 유럽의 예. 가장 중요한 허브거든요. 그게 그까지. 해상 실크로드고 1로. 예. 그리고 일로고요. 육상. 아니지만 로. 그 해상 바다로 가는 예, 거고 예. 두 번째 육상이거든요. 예. 육상 실크로드인데 서한이죠. 이번에 예. 그 중앙아시아 5개국 회담한 거. 정상회담한데 중국이. 예, 예. 서한에서 시작해서 예. 란저 그 중국입니다. 우르무치까지 중국이에요. 신강 우르무치 그리고 하사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러시아, 예. 독일, 네덜란드 또 이태리 여기 네덜란드가 종착점인데 어쨌든 예. 그렇게 연계됩니다. 이게 예. 육상 실크로드예요. 예. 이 두 개입니다. 일단 예. 자 그러면 중국이 1대1로를 왜 했냐? 당시 배경을 보면 예. 일단은 오바마 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어요. 이거 중국이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예. 느낀 거예요. 화웨이가 당시 2008년에 그 미국 기업 인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어쨌든 견제가 시작이 되면서 예. 아태 회계 전략. 예. 그래서 이 아태에다 그 전에는 미국에 다 정신이 어디가 있었냐면 저 석유가 있는 나라들이 가 있었어요. 중동에 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예. 후에 아프간 철수하지만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져가지고 이 아시아 쪽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는 셀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예. 이제는 그 중동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았어요. 자체가 이제 석유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보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너무 커졌네. 예. 우리가 중동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중국이 너무 커졌네. 예. 이제 중국이 실제는 제일 미국의 패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그래서 실제는 2010년 이후로 2010년에 중국이 G2가 됩니다. 일본 예. 제치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조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태회기 전략하면서 근데 제가 태극권 알죠? 타이지추에 다 이렇게 아침에 공원에 예. 중국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봤어요. 태극권 하죠. 예. 태극권 원리 뭔지 알아요? 원리? 예.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제가? 이거하고 관계돼요. 예. 그러니까 태극권한 게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았는데. 알려줬잖아요 옛날에. 그냥 오면은 예. 그 힘으로 힘으로. 밀어내야 예. 되는데 그게 해상 세력이잖아요. 예. 영국도 해상 세력이고 미국도 해상 세력이 쫙 들어오면 예. 중국이 태극 올리면 그 힘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쫙 밀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1대1로 방향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거는 맞대응 전략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치를 볼게요 한번. 지도를 딱 펼치고 보면 중앙아시아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시아 이쪽이 북미고 딱 펼치고 보면 세계 지도 펼치고 보면 여기다 북미잖아요. 여기 우리 동부 아시아가 있고 여기 중앙아시아 있어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여기 유럽입니다. 그러면 1대1로에 이번에 그 서한에서 회의 열었잖아요. 5개국 정상회의. 그게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치가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앙아시아가 전 세계 중심입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이 중국이 유럽을 가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엄청 멀잖아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지금 육상 실컷 뚫리면 금방 하거든. 지금 이미 세계 철로가 뚫렸어요. 그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유럽이랑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그때 당시에 과잉 생산, 중국 사실 2010년부터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과잉 생산이에요. 그래서 그 과잉 생산들을 또 수출하는 지역으로 대한시 지역으로 또 중앙아시아 일대일로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래 일로예요. 육상 실크로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해상 실크로드냐? 중국은 석유나 이런 게 의존을 해야 돼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의존도가 60% 넘어요. 근데 그 다 바다를 통해서 와요. 그 이란이라든가 중동의 그 석유들이 바다를 통해 오는데 바다를 누가 장악했냐면 미국이 장악했어요. 미국이 딱 막고 못 가게 하면 석유가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라든지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해상 세력을 중국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해상의 이 물류선을. 그래서 그게 다 항구잖아요. 항구. 그래서 이제 말하는 그 지금 스리랑카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런 게 다 거기에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뭐 이쪽 이런 이 항구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의 확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1차 목표예요.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시장 확대하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되고. 그리고 또 위안화 국제화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투자를 하면 위안화로 투자하면 또 위안화 투자 통화로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선로를 확보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기술과 시장이 다 있는 유럽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죠. 시장이 바로 맞붙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역 규모가 아주 데이터 어떤 성과냐 물어봤으니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게 2013년 8월에 그 시진핑 주석이 정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그 1대1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일단은 투자액 이 나라들의 투자액이 위안화로 3,979억 위안인데 원화로 한 7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75조 원. 75조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이 해당 나라 일자리 42만 개 넘게 만들어 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무역은 지금 매년마다 고속으로 성장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2% 넘게 성장했어요. 이 1대1로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 그리고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류적으로도 1년에 작년 1년에 지금 160만 개 컨테이너를 운송할 정도로 지금 이게 10% 넘게 물류 성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성과가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점점 이 나라들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대1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한 거는 육상 그러게 1대는 주로 무역이 좀 초점이었고 일로는 자원과 에너지 보급 확보, 안정적인 확보 이게 목적이었구나.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75조 원 규모를 이제 투자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이제 많이 좀 그 투자하고 확대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부채 함정에 빠진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스리랑카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 불만 이런 나라들 많이 투자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속았다. 뭐 안 교수님 그거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불만이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그래서 아프리카 17개국 같은 거에는 부채를 좀 탕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몇 가지 그 어려 수정이 필요합니다. 표현적으로. 또 시작하셨네. 아니요. 그러면서 답해드릴게요. 함정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고 가만히 함정이 터뜨리는 거예요. 일단 함정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안 맞다. 함정이라는 모르게 하는 걸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나라가 이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사인해서 한 거예요.
두 번째 부채 함정이랬잖아요. 부채 함정이냐 우리 네. 함정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해도 네. 부채 함정이냐 이 나라들이 전체 부채의 90%는 네. 순위를 매겨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어디서 또 조사해서 옛날에 여기서 네. 말한 적도 있는데 그랬죠. 또 데이터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는 스리랑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전체 부채가 350억 달러인데 90%는 지금 국제기관 특히 아시아개발은행, 예. 세계은행, 세 번째는 일본이 부채입니다. 일본이 더 많아요. 중국은 10%밖에 안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부채는 90%가 중국 게 아니다. 예. 근데 어떻게 중국이 부채 함정에 터뜨리게 하냐, 들어가게 하냐? 예. 10%밖에 없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나라 다 르완다도 그렇더라. 조사해 보니까 예. 중국이 거의 9%밖에 차지 안 하더라고요. 전체 부채에. 이 나라는 다 지금 국가가 거의 넘어갈 정도로 부채를 못 갚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고 말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왜 부채 탕감해 주냐?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그 지금 세계은행들하고 아시아개발은행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탕감해 줘요. 예. 이 나라들은 지금 너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중국도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중국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의 크레딧 레이팅 신용이 없어요. 무디스라든가 이런 나라 아예 신용이 없어요. 원래 예. 신용 없는 나라는 국제 관리하면 빌려주면 안 돼요. 이 레이팅이 안 되는 물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빌려준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네. 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 중국도 받고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 직접 나와서 탕감해달라 또 이래요. 스리랑카 대통령 만나서 걔면 해줄게. 그래서 네. 그때 그 한부토타 그 항구 있잖아요. 예. 스리랑카 항구. 예, 그 한반도타 그 대통령 고향인데 한반도타 항구에 그게 99년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설이 나왔는데 그렇지. 99년 뭐 운영권. 임대해 주는 예. 걸로 됐는데 예. 11억 달러를 주고 예. 11억 달러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 나라에 만드는 GDP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99년 운영권을 가져와서 예. 이게 뭐 덫이냐 함정이냐 이런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다른 나라들을 하지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고 앞에서 말한 그런 원인 때문에 한 건데 그다음에 또 이 함정이다 안 한 건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우리 함정이 빠뜨렸어. 한 나라도 없어요. 그 이거고. 그다음에 그 왜 나라들은 그럼 함정에 빠졌다고 말 안 해요? 하는 것 없어요. 같은데. 없어요. 예. 그리고 예. 가져와요. 그럼 저한테. 예. 그다음에 부채 창감을 제일 많이 해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13억 달러.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 IMF의 SDR 통화라고 있잖아요. 예, 그 있죠. 예, 거기에 그 SDR 통화 중에 100억 달러를 100억 달러 규모를 또 이 나라들에 또 이렇게 부채 탕감에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스리랑카도 중국이 있잖아요. 통화 스왑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왑을 이 나라 외환보액이 16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 앞에 빚을 아예 못 갚아요. 근데 중국이 통화 스왑하는 게 상대방 통화하고 내 통화를 이렇게 스왑해 주는 거잖아요. 15억을 통화 스왑해 줬어요. 그런 나라하고 통화 스왑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게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중국 G20 국가잖아요. G20 회의에서 의제가 이런 나라들에서 부채 탕감해라는 의제로 나왔어요. 그 G20의 그 의제에 따라서 중국이 실행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지금 탕감하는 의제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네. 뭐 그냥 국가 민족을 이어도 어제처럼 국가 민족을 떠나서 그냥 시장 원리로 제가 한번 반론을 좀 해보면은 좋아요. 아니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제가 아니에요. 겁나서 말을 못 하겠네. 물어보질 못하겠네. 내가 표현이 그래요. 사람들 오해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셔. 저만 보면은. 부드럽게 할게요. 네. 네. 다른 나라들도 아까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의 90%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일본에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중국이 그러니까 요걸 편하게 그냥 욕을 먹는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욕을 먹는 이유는 중국은 그 1대1로해서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항구 무슨 철도 이런 걸 투자해서 그걸 갖다 일종의 담보를 잡고 돈 못 갚을 거 뻔히 아는데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정상적인 국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체제가 좀 그 정당성이 없고 불안정하고 독재 그 권력들하고 주로 계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망해서 나가 떨어지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계약했으니까는 우리 돈 못 갚으면 대신에 우리가 이거 항구 운영권, 철도 인프라 운영권을 우리가 가질게. 왜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돈을 못 갚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라도 해서 우리가 본전은 갖고 와야지라는 입장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걸 뺏지는 않지 않느냐. 그 나라의 그 인프라들을 이런 면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부채 함정이다,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네, 그 홍콩, 마카오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조처했죠. 예. 조처했잖아요. 예. 99년이었잖아요. 돈 예. 일전도 안 쓰고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스리랑카 한번터타 항구는 예. 11억 달러를 주고 그 나라 뭐 GDP가 더 많은 돈 주고 돈 줬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자꾸 말을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에요. 예. 일단은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못 갚을 거 알면서 줬다. 그러니까 저거 딱 지켜보다가 어차피 못 갚으니까 그러기에는 이게 중국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게 왜냐면 이런 나라들이 내전이나 많이 나고 일단 기본 안전이 확보 안 된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 들어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 길을 닦아줘요. 들어가서 기본 인프라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계 은행이라든가 이 아시아 개발은행은 뭘 도와주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발전 역사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경제 성장 이론을 보면 자본 축적 이론인데 이게 일단 자본이 있으면 먼저 인프라를 깔아야 경제가 발전하. 한국도 물론이죠. 새마을 운동 다 도로를 깔면서 경제가 일어난 정보 거잖아요. 속도로 깔았죠. 근데 이 세계 국제기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돈을 안 써요. 예. 근데 실제는 그 나라가 성장하려면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육해공. 그걸 중국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기구는 그게 규정이 있어요. 표준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신용이 안 되고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그게 있잖아. 세계 어디에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 나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투자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했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인프라를 들어가서 다 투자하고 깔아준 거거든요. 근데 또 말을 하면 내가 스리랑카 또 들어가서 다 연구를 해봤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런가.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게 이게 저개발 국가가 성장하려면요, 또 경제학을 풀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이 축적돼야 발전한다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뭐가 있냐면 기술과 인력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자본 막 이런 기계를 갖다 떡 놔주면 발전하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과 인력 자본이 이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은 이게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정상 이 대통령인 사람이 부패해요. 일단 이런 나라들은 그렇죠. 자기 배만 채우지 이 사람들이 기술과 인력 자본 행상에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라를 가보면 다 해외에 나가 노가다로 돈 벌어서 거기에 미국의 스위프트 있죠. 청산결제 수수료를 한 40% 떼고 100달러 버는데 60을 자기 나라에 보내는 이런 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결국 수출이나 관광이에요, 주로. 근데 수출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거의 없고 관광인데 관광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이번에 못 갚게 된 거예요. 3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인력 자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한 거지. 그거 갖고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기자님하고 제가 같이 제가 사실 이 욕심은 있어요. 이거 뭐 프로그램 상관없이 그냥 현장 가고 싶어요. 스리랑카에? 그래서 안 교수님이랑 저랑? 가서 인터뷰하려고요. 왜냐면 이게 맨날 앉아서 말해봤자 거기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많은 기업인, 정치인, 거기 국민들 다 인터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이거 갖고 길게 뭐 안 교수님하고 제가 뭐 그 공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 중국 1대1로 하면서 사실 2019년도에 4년 전에 이탈리아가 여기 1대1로에 참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G7 국가예요. 맞습니다. 유럽의 교두보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탈리아가 그때 왜 여기 1대1로에 참여했는지 일단 이게 먼저 궁금하고 이탈리아가 최근에 입장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 1대1로 참여한 거 후회하는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거든요.
일단 먼저 왜 이탈리아는 그때 참여한 거예요? 여기? 그 사실은 트럼프 때 네. 그 유럽하고 미국 관계는 엉망이었어요. 뭐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트럼프는 예, 예. 자국 우선주의고 뭐, 사실 다 엉망이었지. 사실 뭐 바이든도 뭐, 자국 우선주의인데 예. 가치를 세우면서 아닌 것처럼 할 뿐이거든요. 사실 지금 하는 거 봐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솔직한 거지. 예. 다 말아 또 정확하게 하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그냥 무대포고 예, 무대포고 바이든은 맞아요. 정교한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어. 좀 그 차인데 예. 그러니까 유럽 특히 독일하고 관계가 되게 나빴고요. 예.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다 옛날에 세계를 통치했던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전략적 사고가 있는 나라들인데 예. 또 트럼프라는 저런 자기네 보기에 저게 이상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다른 카드를 내던지는 예. 이 서방의 문명화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스처와 예. 어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쾌했고 음. 확실히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예. 위민할 수도 없었고 예. 이런 면에서 관계가 나쁘던 시기였고 예. 자 그런데 그 2019년 일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탈리아가 가입한 참여한 게. 예, 근데 이탈리아는 중국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GDP는 사실 중국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GDP는 한국보다도 작고. 그렇지. 예. 예, 근데 이 나라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예, 위치를 보면 이 지금 이 이탈리아에 있는 두 항구가 있어요. 예.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트리에스테 항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중국에서 아까 일대일로 선상 왔다가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항구예요. 이탈리아 북부 쪽에 있는 항구죠? 예. 그래서 동유럽 쪽에 예. 가는 항구로서 가장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서북부에 제노바 항구가 있어요. 그거는 서유럽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물류의 가장 중요한 허브입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독일의 디스부르크 항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로테르담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가는 게 최종 물류 정착지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이탈리아 북부 항구를 통해서 네. 그 독일의 뒤스부르크는 예. 그 내륙 항구예요. 거기를 통해서 맞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시킨다. 그렇죠. 그게 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탈리아 두 항구가 너무 중요한 아, 겁니다. 예. 이게 선상에 이렇게. 예. 그렇지 돌아가야 돼요. 지중해를 돌아가면 시간과 예. 이게 시간하고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상에 연결되고 예. 그래서 물류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 또 상징적 의미가 크죠. EU가 중국을 갖다가 그 뭐라고 전략적 경제자, 시스템 경쟁자라고 예. 이념적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라고 규명을 했어요. 그때 2018년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 딱 터지면서 EU도 확실하게 이 시스템 경쟁자라 하고 예. 경제적 라이벌이다 뭐 예. 엄청나게 압박을 줬는데 그런 면에서 또 이 이탈리아는 또 이미지가 뭐냐면 EU 창설 국가입니다. EU를 만든 초창기, 초창기 예, 창설 그렇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EU에서 말발이 있는 나라예요. 예. 근데 이런 나라가 일대일로를 같이 한다. 예. 이거는 줄 수 있는 이 명분과 이런 이미지 효과. 이게 봐라. 우리 자본주의 제일 심장. 그리고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유럽. 이런 심장에 있는 나라하고 일대일로가 연결이 됐다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상징적 효과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럼 이탈리아는 왜 들어간 거예요? 이탈리아는 중국이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중국의 왜냐하면 시장? 지금 유럽 전체가 필요하면 유럽 전체가 성장을 하려면 예. 시장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시장을 유럽하고 미국은 이게 기술이 예. 그래서 미국 내가 여기서 몇 번 말했잖아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유럽을 때리는 그냥 한번 유럽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리인 전쟁이다라고 대리 말한 전쟁이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유럽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건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유는 중국 사회주의라는 게 엄청난 아킬레건입니다. 예. 아킬레스. 아킬레스 정말 어. 아킬레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연성이 돼 보여. 예. 근데 유럽은 가장 민주적이고 예. 예, 가장 이게 더 친환경이고 이미지가 뭐 어떻게 그렇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예. 없어요. 예. 근데 예. 기술이 거의 삐까삐까해요. 예. 근데 자기 통화돼 있어. 예. 근데 러시아하고 가장 싸운 그 가스와 그걸 마음대로 갖고 와. 예. 그게 중앙아시아를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왜 또 시진핑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했냐면 지금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 유럽을 다 약화시키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여기서 러시아가 지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가 사실 러시아 세력 내에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중앙아시아 세력권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메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중국하고 바로 이렇게
미국 세력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또 중국이 준비하는 차원도 있고요. 음. 또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이 이겨서 러시아의 뭐 석유라든가 오일 쪽 이런 게 오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아시아도 석유 가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바로 관도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플랜 B 예. 대표 차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유라시아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국, 여기 중앙아시아, 유럽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대1로가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탈리아가 엄청 중요하죠. 네. 이탈리아는 시장이 필요했고. 아, 그렇죠. 이제 그 말하다가 예. 자꾸 까먹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잡아드려야 돼. 그 명 MC입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유럽은 미국하고 겹친다라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가 없다라는 건 좀 과분한 거고 위민하기 힘들다. 이번에 이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했으니까 유럽도 유럽화 원자재 그렇지. 유럽판 IRA. IR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자국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다 자국에서 자국에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 지금 일본이 또 그래요. 다 우리나라에 와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지금 세계 7대 반도체 다 오게 했잖아요. 장사하려면 들어와서 해라. 예, 마이크론도 오조 투자, 예.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다 갔잖아요. 전반적 반도체 다 만들어놨고. 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민 누가 해요? 다 자기 나라와 해요. 그럼 돈 어디서 벌어요? 쟤네 간에는 다 경쟁이라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사실 질문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 안 하면 또 잊어먹을까봐 제가 이거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 들어요. 보세요.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대단한 기업들은 유럽도 다 갖고 미국도 가서 하고 유럽에 가서도 메이드 인 유럽하고 미국 가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하고 또 일본 가요. 메이드 인 조페예요. 한국은 막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예? 예. 한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왜 한국에도 공장 많이 짓죠. 한국에서도 많이 생산하지. 내 말은 예. 우리는 우리 데서 하지만 다른 나라가 다 해주는데 그럼 한국도 미국 기업도 오게 해야 우린데 된다. 와 예. 일본도 우린데 와 해. 예. 왜냐면 지금 같이 친하게 가잖아요. 야 우리도 갔으니까 얘네도 오나.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요? 왜냐면은 한국의 삼성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는 건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에 가는 거는 그 시장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미국의 그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한국의 내수 시장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투자를 해서 할 만큼 큰가? 그럼 고롤리로 답해드릴게요. 고롤리로.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굳이 어차피 수출해야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삼성 SK 여기서 생산해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팔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국가와 민족이 또 있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모순이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시장주의로 분석하고 자기 나라에 또 국가와 민족을 대내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왜 한국이나 당위성인데 그럼 시장 만들어주면 되지. 그게 중국 시장이라는 거지.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그냥 알겠어요. 졌다고 하고. 자, 됐고. 그래서 근데 본론으로 중국하고는 다시. 완전 시너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너지였는데 이탈리아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G7 가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중국하고 1대1로 그 표현이 하여튼 탈퇴 문제를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아직도 중국이란 시장이 필요한데 이탈리아 입장에서. 그래서 지지율이 30%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지율 30%대란 건 뭐예요? 다음에 선거에서는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탈리아가 그럼 1대1로 해서 진짜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30%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 하는 걸 보고 이탈리아도 큰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나라예요. 그냥 서비스, 서비스, 뭐 어떤 이런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한테 하는 뭐 G7에 왕따 되면 안 되니까 분위기를 맞춰주고 이렇지만 또 실제는 다를 거다. 호주처럼 다를 거예요. 오히려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호주가 중국한테 지금 친하게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뭐 하는데 몇백 달러밖에 굳이 여기서 어차피 이탈리아는 중국하고 먼저 다른 나라들이 다 안 할 때 막 했는데 먼저 했는데 이 기득권을 갖다 놓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죠. 만약 그렇게 했다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이탈리아 총리. 총리가 여자분이잖아요. 그게 뭐 전술적 사고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전략적 사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예. 그럴 듯하네. 아니 뭐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럴 듯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럼 그 말은 그럼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1대1로에 네. 새로 합류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네. 새로 합류하는 나라가 아프간이 지금 합류한다고 해서 지금 모두 몇 개 나라냐면 151개 나라고요. 예. 32개 국제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 32개. 이게 과거 성과입니다. 지금 예. 10년 딱 됐거든요. 예. 8월이면 10년인데 예. 151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지금 거기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새로 예. 합류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면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 그 지금 그 뭐죠 그 탈레반? 탈레반하고 중국이 예. 어쨌든 중국은 누구하고 다 장사할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지금 탈레반 올라온 다음에 되게 이렇게 그전에는 미국이 영향력을 주는 예. 민주주의 전선 뭐 그쪽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탈레반 쪽이잖아요. 예. 거기는 민주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좀 왜냐면 미국하고 관계가 엄청 나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누구예요? 중국하고 관계 잘해야 되죠. 아프간 입장에서는 예. 중국은 그럼 아프간을 1대1로에 참여시켜서 얻는 득은 뭐예요? 저는 사실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지가 탈레반하고 손잡는다. 이거 예. 중국이 굳이 아프가니스탄 원자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중국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원자재거든요. 예. 안정적인 원자재 예. 확보. 전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도 엄청나게 그 미래 산업에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그 핵심 광물 있잖아요. 또 미래는 배터리잖아요. 이번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유일하게 성장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배터리, 예. 신재생 에너지, 예? 예. 확실하게 지금 엄청 성장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그리고 첨단 제품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도체도 후공정,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이런 쪽이 엄청 성장했거든요. 거의 예. 뭐 60% 넘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 미래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유가 아무리 중국을 뭐라 해도 중국 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들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그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동남아시아라든가 가장 많이 그 광물이 있는 거기서 중국 항상 선제적으로 판을 짜매 가니까 예. 그거 다 미리 사버린 거잖아요. 그런 예. 의미라. 예. 자, 그러면은 1대1로 이거 중국의 1대1로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10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판 1대1로에서 B3W라고 있잖아요. 예. B3W가 그 B가 베터 뭐 하여튼 뭐 약자던데 네. B가 세 개.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터 무슨 월드야 그 마지막에. Better World. 예. 이 성격은 그럼 1대1로하고 성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B3W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중국과 미국 서로 배우고 있다. 사실 미국이 프리덤만 굉장히 지배하던 예. 나라예요. 예. 정부의 관점을 최소화하던 예. 게 지금 이게 트럼프 바이든 올라서 좀 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 그 자꾸 그걸로 옛날 중국을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주의 지위를 인정 안 해줬잖아요. 예. 정부 간섭이 너무 많고 국유고 뭐 예. 주고 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보조금 예. 너무 많이 해주고 이런데 지금 미국이 똑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걸 예. 이제는 그 대표적으로 중국한테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그 설리번 지금 거기 제이크 미국 설리번. 예, 그 사람이거든요. 지금 실세죠 미국에. 예. 그래서 우리 똑같이 해야 된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따봤더니 또 1대1로 하네. 그리고 여기저기 다음에 투자하고 지원해주고 이러네. 예. 근데 옛날에 근데 미국은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 해주면 다 뺏기게 생겼네. 그래서 요즘에 그 중간지대의 나라들 몸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사우디, 예, 인도 서로 이런 나라들. 다 서로 그렇지. 중국도 가서 탁 돈을 딱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얘네 중요하니까 아까 막 지원해주겠다 그러고 예. 1대1로 국가인 나라들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그동안 소홀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해주고 지원해주겠다. 근데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B3W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기후변화 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왜냐면 지금 너무 탄소 배출가 강하게 들이대면 이게 이머징 국가들 발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천억 달러인가 얼마를 기후변화 문제에 쓰겠다고 했거든요. 이 예. 나라에 지원해주겠다 했거든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만 했고, 말만. 예, 그 이번에 젤렌스키가 G7 갔잖아요. 예. 이러시면 거기서도 지원 받으러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벌써 이미 유럽하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거기서 벌어지기 이제 너무 오래 전쟁 끌다 보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은 자체 경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 얘가 지금 이제는 막 힘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올해까지 전쟁 못 끝내면. 예. 자기네가 지금 여기 뭐 돈을 너무 많이 지금 지원해줘야 되니까 근데 서로가 지금 다 국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난처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 지난번에 어제 내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른 게 뭐냐면 선거를 대야 되잖아요. 예. 선거. 예. 예. 선거라는 건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다라는 예. 거예요. 뜻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 하나의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국제 정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거지.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민주주의 이런 큰 나라들은 국내 먹고 사는 문제가 국제 정치를 결정해 버려요.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따라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행동은 안 한다 이거지. 아니, 배우는 건 좋은데 예. 서로 나쁜 것만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요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요즘에 것만 배우다 보니까는 예. 다른 나라들이 그 유탄을 맞는 거죠. 엉뚱하게, 엉뚱한 데가 떨어지는 맞는 거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냥 부여로 그냥 이런 아무리 라디오라도 부여를 해도 되죠. 제가 뭘 해요? 그냥 다른 뭘? 얘기 해도 되죠. 아, 예.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 머리 아플 때 영화를 보거든요. 집에서. 헤어질 결심. 저도 그런 영화는 안 봅니다. 아. 그래서 넷플릭스 들어가서 무슨 영화 많이 보냐면 전쟁 영화를 많이 봐요. 1차 전쟁, 아. 2차 세계 전쟁, 예. 그리고 옛날 영화, 예. 그 아주 뭐 옛날 영화, 고대 예. 영화 이런 거 봐요. 막 싸울 때 예. 막 칼 쥐고 막 앞에 예. 부족들이 아. 서로 막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이런 예. 걸 많이 보는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2차 세계대전까지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몇만 년 뭐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 뭐 중국의 역사 5, 6천 뭐 된다고 하지만 그냥 지금 이제 최근에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가 원시인 때 만들어진 머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의 개화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아직도 옛날에 막 먹을 거 가지고 부속끼리 싸마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 피 속에는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그 무식하고 모든 걸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가 결론이 우리가 인간이 아주 고상한 것처럼 우아하게 양복 입고 멋있게 행동하지만 예. 본질 쪽에는 별로 크게 머리가 개화가 안 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자주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왜 나냐고. 그 뒤에 배경 보라고요. 아, 그 전쟁 영화 모든- 봐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예, 모든 전쟁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저 그러면은 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국하고 러시아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네. 사실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더 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먹는 가슴끼리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믿고 맞아요. 의지하고. 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져서 예. 이득을 더 크게 보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하고 러시아 중에?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는 요리조리 도는 것 같아요. 2차 세계 대전 딱 이겼잖아요. 네. 그때는 2차 세계 대전 미국, 구소련, 네. 중국이 다 한전선에 있었잖아요. 예. 저 나치 전선 이쪽은 그러니까 이겼어요. 음.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이 동유럽 소유로 쪼개졌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와 네, 자본주의 네. 국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유럽에서의 구소련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구소련의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문화대혁명도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이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자를 구소련에서 많이 파견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제1차 공업 체계는 구소련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근데 이래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주의라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구소련을 국제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주의. 국제사회주의. 예, 근데 와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시스템 만들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 형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구소련이 하는 말이 얘네는 우리 밑에 있어 이거예요. 그게 굳이 기분이 제가 나빴구나. 계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예. 근데 오케이 이게 형님으로 모셨어요. 그렇지. 근데 실제 중국 문제는
중국 특색의 문제는 구소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예. 근데 자꾸 중국 경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근데 뭐 태동이나 이런 사람 똑똑하잖아요. 예. 머리가 좋잖아. 딱 봤더니 등소평이나 옛날에 그 이런 그 중국의 류샤오치, 유서 이런 사람 되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인데 예. 구소련 경제를 봤더니 점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수정했네. 너무 예. 극단적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 내고 이러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뭐 이건 잘못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예. 말 잘 안 듣고 가고 구소련에서 모든 기술 그렇지. 인재와 예. 장비를 다 철수하고 가요. 예. 적이 됐어. 심지어 막 저 국경에서 싸움이 났어요. 예. 이럴 때 누가 파고드냐면 미국이 딱 파고드는 거죠. 구소련이 이 세계 둘이 패권이었잖아요. 예. 자 이럴 때 쟤를 죽이려면 그 옆에 있는 중국을. 손 잡아야 된다서 79년에 이를 수교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둘이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하고 동침해왔죠. 이제는 우리 예. 둘이 친구고 쟤는 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성과적으로 끝났어요. 구소련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사실 러시아는 친중이 아니에요. 붕괴가 된 다음에 러시아는 친유럽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 예. 나토에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예, 러시아는 예. 나토, 유럽에서 내가 인정받는 유럽 일꾼이 되고 예. 유럽 일원이 되는 게 제일 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했어요. 그래서 저쪽이었는데 지금 이 미국 때문에 사실 그게 실패가 됐고 그다음에 이 나토의 또 동진 때문에 뭐 전쟁까지 지금 결국 왔는데 자 근데 이게 또 엄청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는 항상 세계 문제를 읽는 게 뭐냐면 미국이 빈부격차가 중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세계화거든요. 꼭 중국 때문 아니라 만약에 굳이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 소득 수준이 줄어든 걸 얘기하려면 원인이 하나 기술 발전이에요. 컴퓨터가 나가고 다 로봇으로 바뀌었고 지금 더 하고 이거는 전 인류가 점점 빈부격차 커질 거예요.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뭐냐면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많이 대체했고 그러다가 중국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블루칼라 일자리인 건 중국이다. 중국은 전전밖에 없다. 우리한테 물건 팔아 돈만 벌어가고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금융으로 먹고 사나가 나라가 됐고 그래서 중국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당위성이 생기잖아. 표가 올라가고 그런 걸 딱 쓰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때리려 보니까 누구하고 손 잡아야 되냐면 또 똑같이 역사가 돌아온 겁니다. 러시아하고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뭐 여러 스캔들 많이 나왔잖아요. 막 뭐 정치에 갔냐고 막 선거에 뭐 개입했다고.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트럼프하고 푸틴이 친했어요. 예. 공동으로 중국을 대응하는 거였어요. 아. 예, 근데 예. 코로나 터졌어요. 예. 대처를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경제가 나락이 나고 떨어져 나갔어요. 누가 올라오면 바이든이 올라왔어요. 근데 바이든은 월가의 금융자본을 대표하는 그렇죠. 세력이고 세계화가 이익이 되는 이익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중국은 아직도 특히 금융으로 이제 먹을거리를 하는 나라인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 뭐야? 이건 아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친중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은 항상 반중 발언을 해요. 바이든도. 근데 실제는 제가 량잔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쿨워. 냉전이 아니고 량잔. 지금 량잔은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는 그거다. 그래서 이제는 동맹을 내주고 가치를 내주는데 실제는 바이든은 중국이 아니야. 바이든이 대상 중국이 아니었고 유럽이었던 거죠. 유럽하고 러시아를 갈라놓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게 유럽이 통화도 있고 민주주의도 하고 세력도 기술도 있고 그다 싼 러시아의 원자재 가스까지 하면 사실은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가장 대등한 또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중국보다도 중점이 저기가 있었죠.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성공했다 당시에 그러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고 오히려 대만이 지금 전쟁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압박을 했을 테니까. 그게 홍콩 문제를 건드렸고 홍콩 시위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가서 탱크로 밀까 그거 기대를 했는데 중국이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거 밀면 너무 당위성이 생기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냥 대만 문제를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엄청 과격한 발언 트럼프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고 메이비 어쩌면 그냥 롤리적 흐름을 따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전쟁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여기 대만 이쪽이 더 전쟁 확률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으면
오히려 중국한테 러시아가 더 중요했던, 아니 중국이 러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뭐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박연 파워가 러시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은 바이든에서 전쟁이 저기서 터지는 바람에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예.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예, 이제 아쉬운 소리는 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 결론적으로 예.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적대적 경쟁자로 이렇게 규명을 하고 이렇게 계속 뭐 동맹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이란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까 아프리카스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점점 뭐 마음은 어떤지는 우리가 차가운 평화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예. 차가운 평화. 예.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고 너를 좋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겉으로는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이든이 예. 말로는 저렇게 요즘은 말도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은 예. 처음에 바이든이 월가의 그 자본을 뒤에 얹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익을 대변하는 뭐 이익을 대변한다고까지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좀 같다. 너무 나간 거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쪽이 그쪽은 친하다. 친하다 예, 예. 하는 예.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중국이 계속 세계의 공장으로 남아서 세계화가 이 공급망이 유지돼야만이 네. 미국이 그걸 그렇죠. 이용해서 그렇죠. 부를 계속 축소할 수 있고 미국이 꿈꾸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표를 위해서 네. 말로만 저렇게 그냥 세게 중국한테 말을 했던 거다. 그리고 진짜 원했던 거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 그래서 유럽의 세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자, 유럽하고 그게, 러시아. 유럽하고 러시아를. 예, 예. 그거는 통했을지 몰라. 그러면 잠깐만. 예,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유럽과 러시아가 유럽은 끊어져서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네. 러시아가 중국과 이 세계 그 저쪽 진영의 가장 큰 두 나라가 예. 옛날에는 서로 그렇게 사이가 으르렁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소원했는데 손을 잡는 예. 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 결과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예. 전쟁 결과 봐야 되겠죠. 예.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이 이기는지 예. 러시아가 이기는지 시나리오 달라갑니다. 예. 만약에 러시아가 지면은 예. 중국은 지금 플랜 B가 중앙아시아라고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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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러시아가 죽으면 예. 이제는 유럽은 미국 말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자, 근데 왜 미국 입장에서 유럽하고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되냐면 이게 중국이 항상 유럽을 이용해서 유럽은 아까 중립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이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유럽 기술이 있고 중국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센 놈이 딱 우리 셋이 다 세. 예. 우리 셋이 싸워. 예. 우리 셋이 막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세계를 패권 잡아요. 예. 홍 기자님, 저 여기 한 명이 더 있어. 우리 셋이 막 죽이려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세계 패권 잡아요. 예. 그럼 기자님 어떤 전략 칠 거예요? EJG.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뭐예요? 저 둘이 손 잡는 거잖아요. 예. 그걸 지금 아예 미연에 반대하려면 유럽이 점점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쪽 석유나 가스를 못 쓰면 지금 미국 거 엄청 사줬잖아요. 엄청 그렇지. 비싼 예, 가격으로. 예. 거기 점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예. 나토 다시 부활했잖아요. 군사적으로 점점 의존하고. 예. 그냥 내 없으면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내 말에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쟁 결과 어떻게 날지가 예. 이게 지금 또 관전 포인트겠죠. 중국이 원하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원하고 안 원하고 없어요. 아니,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죽으면 네. 중국한테는 굉장히 이게 불안하죠. 왜냐면 옆이잖아요. 옆 나라에 미국 세력이 온다라고. 그렇지도 지금 그 일본하고 아까 말한 번영의 호라고 해서 이미 여기 자유 번영 호라서 미국하고 미일 동맹이 이렇게 쫙 다 자기 친미 세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럼 러시아가 이기는 게 중국한테는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유리하죠 중국한테는. 중국한테는 예. 이기더라도 예. 러시아가 힘이 좀 쫙 빠져갖고 중국한테 좀 손을 애원하는 듯한 그 상황을 자꾸 소설 쓰지 맙시다. 네. 시간도 다 됐고 뭐 어차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네. 내일은 최백운 교수와 한국경제 현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